2025년 5월 5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파동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모멘트가 지금 두 개가 남았습니다. 일단 예전에 잡았던 이 돌파 위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온 파동으로 돌파 관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테슬라의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가 ABC로 지금 마감이 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터미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ABC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5연장 터미널의 마감을 피보나치 미달형으로 합니다. 피보나치 미달로 마감되는 경우에는 다시 연장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감된 걸로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82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은 마감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BC로 내려온 거죠. 그러면 이 파동은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동의 618을 넘기기 전에는 다시 내려올 일은 없겠습니다. 그죠? 이게 마감이 됐기 때문에 618은 넘길 거고 다시 ABC나 ABCDE가 내려온다면 그때 내려오겠습니다. 그런데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내려와도 저점 갱신을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가던 파동의 일부로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왜냐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파동이 올라온 게 삼각형의 A, B, C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D파가 여기서 마감이 됩니다. 근데 마감된 지점이 여기 C파 저점보다 높습니다. 조금 크게 보여드리면 여기가 지금 C파 저점이거든요. 저점에 갖다 붙였는데 D파 종점이 여기에요.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세 호빗을 만든 거죠. 강세 호빗은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파동이 W, 그 다음에 X가 WXY, 그 다음에 Y 해서 A, B, C, D, E를 시작을 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강세로. 자, 그러면 여기 테슬라 파동의 5연장 터미널은 여기서 1단계 연장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E파를 연장을 했는데 1단계 연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동이 여기 삼각형 그리고 ABC 또 ABC잖아요. WXY, XG인데 ABCDE죠. 삼각형으로 진행을 한 걸로 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파동이 앞에 있는 고점을 넘길 때까지 진행되는 파동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파동이 A, B, C, D, D파 터미널을 마치고 터미널 되돌림을 시작했고 그 E파가 진행하면서 E파 안에 WX, Y, XG 마지막 복합 조정의 연장 플랫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첫 번째 눌림목 삼각형 연장의 A, B, C, D를 마치고 E파를 시작한 걸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테슬라 파동이 나스닥 파동의 영향 때문에 나스닥이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 테슬라도 못 올라갈 텐데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테슬라 파동이 강세를 유지를 했어요. A, B, C, D를 강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파동은 아마도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잡은 걸로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 파동은 단기적으로는 상승으로 이제 조정을 마치고 상승으로 진행할 것 같다. 올라가다가 조정이 있겠지만 그거는 여기 나오는 E파 상승하면서 진행되는 거고 다시 이 저점을 건드릴 것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A, B, C, D 강세 호빗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 여기서 A, B, C 플랫, 피보나치 미달 플랫을 만들어서 모멘텀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일단 고점 갱신을 하고 나면 현재 파동이 이 파동이니까 이 파를 마치고 조정이 올 걸로 봅니다. 하지만 그 조정은 얼마나 올지 그거는 또 이제 봐야겠죠. 그런데 파동 진행을 보고 판단을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오파 시작을 했고 그 오파의 터미널 1, 2, 3, 4, 5가 진행이 되었고 그 내부 파동의 이 파가 현재는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 C, D 마치고 이 파 진행, 이 파 마치면 삼각형의 연장을 하기 위한 되돌림 얼마나 올지, 거기서 또 호빗을 만들지 아니면 5, 6 되돌림을 할지는 그때 보고 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 파동이 여기 A, B, C, D, E 만들었고 그 파동으로 마감되었을 수도 있고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멘텀 상으로 봤을 때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있죠. 오늘도 별로 지금 조정을 안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나스닥 파동의 조정이 수평 조정, 시간 조정만 일어나고 테슬라나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수평 조정만 일어난다면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동을. 그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뭔가 만들어 가고 있는 미국 금융시장인데요. 중국이 관세 가지고 막 버틴다 하다가
지금 이제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미국의 의도했던 그림대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환율을 달러 약세로 만들고 위안화 평가 절상, 지금 이제 대만 달러 평가 절상되고 한국 원화 평가 절상되고 하는 일련의 지금 진행 상황들이 미국에서 의도했던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겼다 졌다 얘기는 안 하죠. 마지막 딜이 끝날 때까지. 근데 트럼프가 원하고 있는 거는 무역 적자 해소거든요. 근데 무역 적자를 해소하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역 흑자 난 그 달러 가지고 미국 국채를 계속 샀는데 트럼프는 이제 너네들 안 사도 된다. 일단 무역 적자나 해소해라 하고 무역 적자 해소 방안을 일단 가져가고 미국 국채에 대한 리파이낸싱 방안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얘기는 한참 뒤에 나올 거예요. 비트코인도 미국 정부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비트코인이 있으면 일부러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진 않겠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서서히 모으고 비트코인이 점점 이제 활성화가 돼 가면 미국이 준비가 다 되면 그때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상승 모멘텀을 단기적으로는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라온 게 지금 너무 가파르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되돌림 조정을 할 건지 현재는 여기 터미널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삼각형 되돌림을 할 수도 있는데 삼각형 되돌림을 안 하고 만약에 여기서 올라온 게 ABC였으면 D파만 만들고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올라온 만큼에 대한 0.556 되돌림을 할 수도 있죠. 현재 이 파동이 이 추세선이 내려왔던 파동에 대한 추세선이거든요. 근데 이미 추세선 돌파를 했어요. 이거 로그 차트입니다. 돌파를 했어요. 되돌림이 좀 올 수 있죠. 근데 0.556까지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수평 시간 조정, 수평 조정하면서 시간만 조정하고 다시 튀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예전보다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 파동이나 비트코인 파동이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스닥이 옆으로 길 때, 시간 조정할 때 테슬라가 올라가다가 막판에 테슬라가 나스닥의 고점을 끌어내고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는 시나리오도 같이 검토해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A파가 이 정도 연장이 되면 되돌림이 오거든요. 0.556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면 0.556 이 구간까지는 되돌림이 옵니다. 그런데 더 가겠다 그러면 오지도 않고 호빗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A, B, C 하고 D를 이렇게 하고 나서 올릴 수도 있죠. 근데 여기가 지금 A판지 여기가 A판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게 옆으로 진행되는 건지 밑으로 0.556까지 왔다가 갈 건지 현재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WX, YX, Z를 내려와서 이 추세선에 대한 되돌림 그러니까 추세선 되돌림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파동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렸어요. 이 정도면 되돌림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렸죠. 그래서 내려올 생각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내려와서 0.556 구간에 왔다가 올라가는 경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그나마 그것도 진행하지 않고 현재 테슬라나 비트코인에서 보여준 계단식 상승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첫 번째 계단 두 번째 계단 하고 다시 올리는 파동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가능성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조정이 와야 되는 시점인데 조정이 여기서만 흔들고 382 정도만 왔다가 그냥 가는 조정이라면 아마도 호빗 삼각형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지 않고 0.556까지 왔다 가면 A파 연장으로 하고 E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그 조정의 크기는 556까지 올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A파 연장일 때 나오는 556 구간 여기까지 되돌림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시간 조정만 해서 호빗 삼각형을 만드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어떤 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임팩트가 있는 조정이 온다면 556 정도로 올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별 소식이 없으면 여기 안에서 수평 조정을 하면서 물량을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 저점 갱신 없이 그냥 진행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그 파동이 C 파동일 가능성보다는 E 파동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파동을 만들고 나면 다시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파동은 C파가 아니고 E파일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저점을 안 건드리고 지금 살려놓고 있습니다. A, B, C, D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이 저점을 조금 더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이제 시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 파동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진행한다면 여기까지 A, B, C, WXY, C, D를 내려왔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시간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삼각형 연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진행을 하되 시간 조정을 더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을 하면 이 5번 파동이 마감되고 나서 저점에서 마감되고 나서 올라가는 파동은 별도의 조정 없이 여기 고점을 갱신하러 올라가는 파동으로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간 조정을 조금 더 했다. 그러면 그 다음 파동은 아마도 고점까지 올리는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현재 이 파동은 여기서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려오면서 A, B, C, D, E 또 A, B, C, D, E를 내렸거든요. 이 파만 지금 연장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파가 여기까지 A, B, C, D, E를 만들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파동이 마감된 기본값을 다시 되돌려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파만 지금 A, B, C, D, E로 만들어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더 진행을 시간적으로 올리지 않고 이쯤에서 이 가격대에서 파동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는 파동 모멘텀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수가 없었거든요. 댓글에 어떤 분이 비트코인 파동의 하락 관점은 나오는 게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하락 관점이 나오려면 이 파동이 짧게 마무리되고 올려서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이 5파 시작점을 건드리고 나서 갑자기 일이 터져가지고 밀리면 하락으로 바뀐다고 얘기 드렸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파동은 WXY로 내려온 전형적인 D파고요. 현재 이 파가 올라가는 파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단기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5파 시작점 건드리기 전에 충분히 시간 조정을 가져갈 것 같다. 그랬고 건드리기 전에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올라갔던 파동에 A, B, C, D로 만드는 시간 조정을 D파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맞춰지면 단 거기서는 이 저점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저점을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저점을 건드리지 않고 올라가야 제대로 된 강세를 유지하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조금 더 하고 나서 시간 조정 후에 상승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 파동은 이 파가 진행 중이고 그 파동은 여기 C파 고점 넘길 때까지는 진행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고점을 넘기고 나서 얼마나 진행되느냐는 미국 시장의 유동성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미국 시장의 유동성은 무역 적자가 해소되기 완전히 해소는 안 되겠지만 무역 적자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유동성도 같이 줄어듭니다. 재정 적자가 줄어들기 시작하거나 무역 적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유동성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 채권 시장은 위축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나떼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펀더멘탈 강의 안내 영상입니다. 펀더멘탈 강의가 책을 보고 봐야 되느냐, 책을 안 보고도 바로 봐도 되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은 책과 펀더멘탈을 동시에 시작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5초봉 카운팅 하시고 파동 카운팅을 5연장 터미널 그 컨셉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펀더멘탈 강의를 보실 때 책을 보시고 보시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시간을 내서 시작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